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외신 브리핑입니다. 고향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오늘 복귀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지난 우리나라 추석 연휴 동안에 사실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화요일장 오늘 첫날 데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시죠. 중국 신화통신 보시겠습니다. PMI 지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았었는데 중국 제조업 지수는 잘 아시는 대로 민간 제조업 지표인 HSBC PMI가 있고요. 이번에 나온 중국 국영통계청 공식 PMI 즉 구매관리지수가 있는데요. 주말에 발표된 중국 통계청 발표에서 나타난 9월 중국 PMI 지수는 49.8로 전월 49.2에 비해서는 0.6%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경기 확장 추세로 간주할 수 있는 50선 구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4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지난 8월에 결국 201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침체 국면에 해당하는 50선 밑으로 추락을 한 이후 두 번째 50선 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을 바닥으로 반등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 개발연구소 소속 연구원 리컨 창은 이번 9월 결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마침내 바닥을 쳤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세부 항목들을 보았을 때 수개월 내 중국 제조업 성장세가 다시 강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 반등 기대감의 근거로 언급한 세부 항목들은 보니까 신규 주문이 1.1% 증가, 생산량 혹은 출하량 지수가 0.4% 늘었다.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량이 2.2% 늘어나서 월간 기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점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이지만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의 색깔을 약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월 18일 예정된 중국의 3분기 GDP가 진짜 문제다. 이런 시중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대한 신화통신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듯이 해당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NZ뱅크의 중국 담당 경제학자 리강 리우는 오는 3분기 중국의 GDP 결과는 정부 목표치인 7.5%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는 조만간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중앙은행의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신화통신의 기사 내용 이어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조만간 은행 지불준비금을 또 한 번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도 명절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역레포를 이용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약 3,650억 위안가량의 단기성 자금을 시중에 명절 자금조로 풀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지난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휴를 앞두고 있던 중국 증시의 이례적인 급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 역레포 단기자금 공급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지난주 3,650억 위안을 포함해서 10월에만 약 6,500억 위안 규모의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일 역레포 물량 만기가 도래하는데 기준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은행 지불준비금 인하를 이해 대처하기 위한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12월 25일 잊어먹지도 않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중국이 금리 인하였나요? 지준율 인하였나요? 이걸 발표한 것을 보고서 참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휴일 마지막 날이든 언제든 쉬는 동안에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가 나온다면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유럽 관련 소식 넘어갑니다. AFP 통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9월 말 그리고 3분기 말 힘겹게 마무리했던 유럽 증시 4분기의 첫날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제목에 보시는 기대감이라고 하죠. 물론 여전히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유로존 실업률이나 펀더멘털 지표는 오늘도 부진했지만 이제는 정말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투심이 오늘 매수세를 불러일으켰다고 하고요. 여기에 동기부여를 해준 소식은 바로 스위스의 광산그룹 엑스트라타와 글렌코어의 합병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원자재 업종은요 잘 아시는 대로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 기대감이 없이는 쉽게 인수합병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또한 스페인 은행 구제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의견인데요. 외부의 한 컨설팅 업체는 약 593억 유로가 필요하다. 반면에 스페인 정부는 400억 유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갭이 나와 있죠. 이에 대해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국제신평사 무디스는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 즉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 자체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는 약효가 있겠지만 현재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400억 유로 이런 규모만으로는 분명히 불충분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뭐 스페인 구제자금 규모 확대를 불러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 어쨌든 현지의 반응은 기대감을 갖자 이런 쪽으로 맞춰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통신 미국 현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 사진이 나와 있고요. 향후 미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어떤 근거로 이런 제목이 달려있나 한번 보실까요? 4분기 첫 주간이라서요. 유명 인사들의 대외 활동도 많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내용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가진 경제협회 연설에서 제목에 나오는 대로 미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예상과 함께 여기에는 연준의 최근 양적 완화 재개 움직임이 곧 실물 경제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궁극적 목표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추구 이 과정을 통해서 달러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경우는 앞으로 감축해야 될 재정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달러는 약세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를 앞으로도 수도 없이 진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 국채 수요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미 국채 가격이나 금리를 적정선에서 유지 혹은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미국의 위상을 대변하는 달러 가치 방어라는 대승적인 명제로 달러 가치는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것이다 라는 미묘한 해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모두 전해드렸습니다.